지금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 서부지법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사유로 내놓은 증거인멸 염려조차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관저의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입니까? 증거인멸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데 무슨 증거인멸이냐. 사실 체포영장이 집행됐을 때도 윤 대통령 측에서 일단 기각은 됐지만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구속 적부심을 추가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또 기각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렇죠? 네. 근데 차은경 판사가 지금 15자의 이유를 내놨잖아요. 매우 실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 비록 지금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긴 하나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특히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서 납득하고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성의를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15자로 칙 갈기듯이 이렇게 대통령을 구속 수감해버리니 그 누가 이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거 이래서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반박 논란이 나온 것이고요. 사실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맞았나, 그리고 쓸데기 없이 12월 3일 그 이상한 계엄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은 탄핵 절차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네. 저 대통령을 진짜 그 집에서 갇혀서 관저에 갇혀서 아무것도 어차피 할 수도 없을 사람을 굳이 구속까지 했어야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온 사람으로서 네. 대한민국 국격과 앞으로 미래에 진짜 이 안정감을 어떻게 되찾을지 저는 매우 걱정이 되고요. 그런 결정을 내린 사법부가 저렇게까지 성의 없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우 실망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 사태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은 아주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이라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강한 주장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형평성 문제를 국민의힘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야당 대표 불구속 수사를 빌미로 법적 형평성을 운운합니다. 어디 비교할 걸 비교하십시오. 야당 대표가 윤석열처럼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야당 대표가 출석 요구에 3번이나 불응한 것도 모자라서 경호처를 동원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했습니까? 적반하장도 정말로 유분수라는 말이 딱 맞는 말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지 않았었냐. 심지어 혐의와 재판도 훨씬 윤 대통령보다 개수가 많다. 그런데 야당 대표는 구속이 안 되고
윤 대통령만 구속하는 것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이네요. 네, 그나마 유정은 판사는 600자에 걸쳐서 일일이 자신이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지를 밝혔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게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돼서는 소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혐의보다 이건 뚜렷하게 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판사도 판단한 것이죠. 위증교사가 뭡니까? 증거를 인멸하려고 말을 맞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이미 행했으므로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기각을 했습니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로 대통령은 왜 그러면 15자에 불과했을까? 증거인멸, 왜 증거인멸에 대한 어떤 혐의가 있었을까? 왜 지금까지 모든 중대한 그런 그 이번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된다고 판단했을까에 대해서 없다는 겁니다. 네. 아마도 민주당 측에서는 내란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니 민주화운동 당시에 학생들을 이렇게 잡아서 안기부에서 그렇게 그 고문을 하고 했을 때마다 안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국가 안보 사범이다. 절차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란죄가 얼마나 중한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란죄라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어떤 형별을 다 해야 된다. 모든 과정을 다 무시해야 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또는 조국 대표의 그런 그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어떤 법적 구속 안 시킨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에게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를 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 거론하는 건요. 물타기를 넘어서 거의 물귀신 작전 펴는 겁니다. 그리고 유효하지도 않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법정형 자체가 워낙 다르죠. 지금 내란죄는요. 살인죄보다도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수괴라고 지칭되면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왜 기각됐냐. 가장 거기에서 골자는 대장동이었는데 판사가 물었다는 겁니다. 이 들어왔던 검사들한테. 아니 지자체장한테 대해서 어떤 설계나 이런 사업 방식과 관련해서 산하 기관과 관련한 배임으로 기소한 전례가 있나요, 검사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치 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 국민의힘 110조, 111조 넣었을 때는 월권이다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2차 영장에서 빠졌었죠. 이게 없으니까 당신들 못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 결정문은 상당히 간이하게 나옵니다.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구속으로 인해서 외부인 접견도 금지된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사실상 손발이 꽁꽁 묶여버린 셈인데요.